오늘은 상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로 했는데 영석이랑 제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과천이라는 지역을 좀 보고 있거든요. 과천 그 지역에서 어떤 아이템을 할 거며 왜 과천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영석이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서. 과천이 옛날에는 되게 조그만 소도시였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대도시가 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단지도 많이 늘어나고 오피스 상권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권들이 점심 장사나 저녁 장사가 진행하기에는 되게 수월하겠다 생각해서 일단은 지켜보긴 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트렌드에 맞춰서 요리하는 것보다 익숙한 맛을 할 수 있는 장소일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과천을 유심히 보고 있고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네 집 가까워서 과천 아니었어? 근데 이제 저만의 생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요새 또 여기 상권 그쪽 세계에서 보면 여기 약간 블루오션이다, 뭐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매장이 좀 생기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과천 시민들 말하는 것도 보면 과천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결국 여기 양재나 강남이나 아니면 안양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과천 쪽에서도 좀 우리가 쉽게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좀 생기면 많이 찾아갈 텐데 왜 안 생기지? 뭐 주변 제 친구들도 이야기하고 제가 보면 이제 애기 엄마들 학부모나 들어보면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긴 하더라고. 왜 이렇게 음식점들이 안 생기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세영이 형하고 이제 좀 의논을 해보다가 함께 좀 알아보고 있는 과정을 갖고 있죠. 과천은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인근에서 직원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과천에 좀 그렇잖아. 그쵸. 저도 처음에 여기 생기면 인력 구하기 좀 힘들겠다 싶은데 보면 알바생들이나 뭐 주방 딱 생기는 그 식당들 보면 인력을 되게 잘 구했고 괜찮은 서비스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인력도 구하기는 괜찮은 동네이지 않나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상권 볼 때도 사람을 좀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자리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었는데. 근데 대한민국에 그 많은 프랜차이즈가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판단을 내리실 텐데 안 가는 이유가 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 그분들이 생각하는 상권과 제가 생각하는 상권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고깃집 말이 좀 그런데 거기 사업 설명회를 한번 갔는데 그분들은 딱 하나 본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 상권은 유명한 동네 아웃백 옆에다 할 거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상권이라서 체인점이 아니고 저는 또 개인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유입이 적으니까 우리가 이제 판교 이렇게 보면 판교도 동판교, 서판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동판교 쪽에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쪽에는 뭐 없어졌다가 뭐 이렇게 뭐 생겨났다가 많이 하지만 서판교 쪽은 완전 독립 동네거든. 그러면 그쪽에는 안 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쪽에 생기는 음식점들이 진짜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과천이라는 데를 뒤쪽에 보면 계곡 같은 데 있잖아. 네, 관악산. 거기에 백숙 먹으러 가는 거 말고는 과천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연 우리 삶의 동선 속에 과천이라는 동네가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천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점심 장사 아니면 고깃집 위주로 좀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이유는 형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 인구는 흐르는 상권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메리트 있게 본 점은 상권이 굉장히 작다. 제 일산에 살고 있지만 일산은 고양시 일산구잖아요. 고양시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땅은 크고 상권이 굉장히 퍼져 있어요. 상권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서 상권이 굉장히 분리돼 있고 그리고 뭔가 먹으러 오고 마시러 오고 뭔가 외식을 소비하러 오려면은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 근데 과천은
걸어서 이동이 다 돼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일산에서 보증금 2천, 3천에 한 300짜리가 과천에는 500, 60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괴리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 중이고, 그래서 월세가 조금 작은 지역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상권이 워낙 작고 노후화된 지역이 상권이 지금 발달되고 신규 상권도 조금 올라오곤 있는데, 이게 권리금이 너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 지금 좀 고민 중이긴 해요. 보통 한 1억 정도가 깔려 있어요, 권리금. 그냥 바닥 권리가. 네. 그러면 그 권리금이 깔려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권리금은 깔려 있다. 권리금 같은 경우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상권을 보는 게 약간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제 사람 어디가 많이 지나다니고 뭐 어떤 가게 앞에서 하루 종일 세면서 사람 수 세고 이렇게 난 상권 보는 게 요즘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예전에는 뭐 어디가 좋아 뭐 이렇게 했었는데, 나 같은 경우나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너 어느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여기 식당 간판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집이나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여기 검색해서 여기 가겠다 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 같은 경우는 막 너무 비싸고 그런 가게 들어가는 걸 선호하지 않아. 권리금은 심지어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요즘 뭐 시설비 이런 거 인테리어가 비싸니까 시설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리금이면 모를까, 자릿세에 대한 권리가 크게 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좀 저렴한 데 가서 내가 하는 브랜드들을 실제로 이제 고객들한테 구현할 수 있고, 거기 적합한, 예를 들어 뭐 독채라든가 금액 대비 면적도 좀 넓고 그런 데를 나는 선호하는 것 같아. 이건 내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지금 홍춘을 되게 잘 만들어놨잖아, 이쁘게. 고마워. 누가 권리금 준다 그러면 뺄 거야? 권리금 봐서. 권리금 지금 너무 좋잖아. 나 또 차리면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자영업을 하고 뭐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내 브랜드를 확실하게 설계해서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자리가 나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나 예전에 전화가 왔어. 부동산 몰에 얼마면 내놓겠냐 그러는 거야. 그때 이제 코로나 전에. 그럴 생각 없는데요 그랬더니 1억 드리면 돼요? 그리고 아니요. 2억 드리면 돼요? 아니요. 그 얼마 원하세요? 한 5억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진짜요? 5억 드리면 돼요? 5억이면 돼요? 막 이러는 거 같고, 과연 진짜 주가 갖고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이랬어. 그때 안 오더라. 형님들이 요새 이제 만약 가게를 또 딴 데를 하겠다 싶으면 어느 상권을 좀 좋게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엊그제 이제 세영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 같은 자리에 오래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변화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 얘기가 한 이틀을 계속 머리에서 도는 거야. 이렇게. 근데 과연 지금의 이 주차와 뭐 이런 것들을 서울 시내에서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 요즘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디에 뭐 이렇게 좋은 자리 뭐 이런 데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참 되게 고민하는 게 어려웠었어. 내가 이 자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내가 이제 집이 양지니까 강남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 음식은 이제 뭐 김치나 이런 거 주는 음식이, 반찬을 막 여러 개 주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반찬 없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우면서도 괜찮은 동네가 어딜까? 그걸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내가 혼자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내린 게 교대역이었거든. 그리고 교대역도 이쪽에 이제 대각선 건너편은 이제 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그쪽 말고 이쪽으로 대각선 반대쪽으로 조용하게, 너무 시끄러운 동네 또 내가 싫어하니까 조용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도전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엊그제 세영이 얘기로는 아직까지도 답을 못 내고 있어. 요즘 과연 상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을까 그렇더라고. 일반적으로 처음 외식업을 시작할 때, 자영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집과 가까운 곳. 일단은 나의 활동 반경이랑 가깝고 자영업자들은 자기를 녹이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출퇴근 거리가 최대한 짧아야 나의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자영업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의 활동 반경과 월세 싼데. 그게 가장 저거 하고 주변에 자영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서 들으면 이제 사대문 안, 광화문 안구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색깔이 조금 진한 그런 상권이 요즘은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뜨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의 활동 반경 속에 매장을 차리고 그 아이템이 한식이어야 또 요즘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핫한 상권은 내국인들 플러스 이제 외국인을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은 사대문 안쪽 그리고 을지로 그리고 저쪽은 이제 성수동. 제가 서울숲에 이제 매장을 했었잖아요. 거기는 프랜차이저를 구청에서 막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저가 들어오는 순간 상권은 이제 조금 안 좋아진다 해서 그래서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이제 너무 핫해져 버리면은 이제 건물주들의 갑질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는 워낙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건물들도 오래되고 해서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는 서울숲 상권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었고 빈 자리인데 건물주들이 권리금을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업자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월세도 보통 저희가 14평이었는데 월세가 한 500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올리고. 근데 월세가 고정비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케팅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니까 이것까지 고정비로 잡혀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음식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서울숲을 조금 외면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을지로 그리고 사대문 안쪽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과천? 과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대문 쪽 아예 조금 회사 많은 쪽 이쪽을 좀 많이 추천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가 없어지면서 술 먹을 데가 없고 상권이 무너지면서 마포, 광화문 쪽으로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이 생기면서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유입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술집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여의도 상권이 또 활성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여의도 상권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저는 가장 좋은 상권이라기보다는 자리는 어쨌든 월세 싼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월세 싸고 평수 넓은데 그렇죠. 싸고 맛있고. 주차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소비자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만족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를 한다. 이거를 제가 광화문을 오픈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거든요. 거긴 말도 안 되는 매장이에요. 너무 불편해. 먹는데도 진짜 불편한 매장이에요. 이 너무 좁아. 간격들이 너무 좁고 그리고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매장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화장실에서 냄새 엄청 올라오고 워낙 오래된 건물이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약간 불편하다. 근데 감성이 있고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주더라고요. 그치, 화장실 냄새도 감성이지. 그렇죠. 옛날 생각나는 옛날 거지. 생각합니다. 복합물이나 백화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몰은 이제 유동인구는 많고 해서 기본적인 그것들이야 뭐 괜찮겠지만 뭐 나쁘지 않겠지만 난 나 같은 경우면 그냥 로드샵을 차려서 독채 건물이나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곳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월세를 저렴하고 얘기한 것처럼 넓고 주차장을 가서 월세에서 세이브된 것들을 다른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거를 더 주면서 어차피 사람들은 스마트폰 검색해서 오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상권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잖아. 거기 들어가는 비용도
내가 볼 때는 월세에 포함을 시켜야 돼. 지리적인 상권만이 상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제 상권이 형성된 느낌? 오히려 이제 경쟁이 치열한 곳들은 광고비들도 엄청나잖아. 어떤 데는 월세보다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가는데도 부주기에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그것만 보는 것도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나 그런 것도 너무 치열한 곳에 가면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런 곳은 오히려 좀 피하는 것도 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중국집이야. 검색량이 엄청 많은데 실제 중국집은 두세 개밖에 없어. 그런 거 잘 잡아서 온라인상에 노출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장사하면 그것도 상권을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가. 근데 형님은 로드샵보다 이제 로드샵이 훨씬 더 훨씬 뭐 백화점이나 메리트가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몰 같은데 수수료 같은 거 줘도 그러니까 뭐 잘 안 될 때야 뭐 그런다고 하지만 거기 잘 되고 하면 수수료 나가고 하면 그것도 난 좀 재미없을 것 같고, 거기 또 룰을 맞춰서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색깔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 몰에서는 이건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단순한 장사만 생각할 때 몰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몰은 나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로드샵을 하나 갖고 있으면 백화점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죠. 유동인구가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서 좀 더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도 있지 않나. 그치 이게 그러니까 취향 차이야, 취향 차이. 형님은 뭐를 해보셨잖아. 아닌가? 뭐? 네. 내가 일 안 해서 잘 몰라. 좋아. 그러니까 노출 효과는 굉장히 좋지. 어쨌든 우리가 수수료나 월세를 조금 더 세게 내는 부분이 결국에는 백화점이나 몰에서 운영하는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들이 뭔가 행사나 세일이나 뭐 이런 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모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니까 그건 난 솔직히 좋다고 보는데, 몰은 정우 얘기한 것처럼 내 색깔을 좀 드러내는 게 조금 약할 수밖에 없는, 자재도 쓰라는 거 써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난 누구 말 듣는 거 싫어서 거기 못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라고 하면 왜요? 그럴 것 같아. 갑자기 또 뭐 오라르면 또 쫓아가야 또 이거 해야 되고, 에이 재미없어. 저는 시켜주면 다 할 겁니다. 괜찮은 백화점 있으면 뭐 현대백화점 오라고 하면은 땡큐지. 그러면 하지. 에이 메이저에 들어가는 건 누구나 하고 싶은 거지. 몰이라고 하길래 그냥 일랑 몰이 경우에. 근데 이제 어디 살짝 우리가 과연 거기에 백화점이 있었나 싶은데 이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겠지. 주변에서 너무 피본 사람들이 많아서 백화점 들어갔다가 그 보면 몰 같은 데 보면 사람들 엄청 많긴 많잖아. 근데 거기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많은데 그게 결국 백화점 측하고 나눠 먹기가 되니까. 그것도 있다. 점심시간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싹 이렇게 쏠리는 집들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 집에 안 오잖아? 그렇지. 야, 그거 진짜, 막, 딴데 막 줄 서 있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나 일할 수 있는데, 막 준비 다 해놨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왜 안 오지? 그러면 자꾸 누가 나 쳐다보면 딴 데 보게 되고 막, 아유, 좀 그래.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러다가 이제 또 손님 딱 줄 쓰는 순간, 그럼 바로 그 순간 자존감 올라가는 거지, 이제. 바로, 야, 나야, 이렇게 하는데, 또, 내 줄만 또 조금 먼저 끊기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갑자기 자존감이. 에이, 사람이 참. 요리마다 거기에 맞는 상권이 있는 것 같아. 세영이 같은 경우는 오마카세 같은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서비스해야 되고 그런 게 많으니까 월세가 비싸거나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좀 월세 포지션이 좀 낮은 곳에 가고 다른 거에 더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남성이나 나 같은 경우 이렇게 대중음식 하는 곳은 그래도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훨씬 좀 수월하긴 하지. 오피스나 할 거 점심이라도 확 안정적으로 땡길 수 있는 곳이. 저는 요리마다 상권이 다른 것보다는 상권은 다 어쨌든 어디에든 중국집이 있고 어디에든 쌀국수집이 있고 어디에든 스시집이 초밥집이 있고 한데, 저는 상권마다 그 가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마카세 스시야 같은 경우는 기본
25만 원 언더를 찾아볼 수가 좀 어려운. 예. 근데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도 실력이 동일했을 때 훨씬 더 지방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은 반값이야. 약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진다. 약간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인건비와 월세와 아니요. 이런 거에 대한 저게 아닌가? 아,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 인식도 있잖아요. 네. 그 소비자의 이제 소비 능력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치, 그것도 있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월세 같은 경우에 어차피 차이 나봤자 2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2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지만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 고정비로. 200 정도밖에 차이 안 나오면 고기가 더 난 거 아니야? 근데 강남으로 안 가는 이유는 이제 또 그런 거죠. 저는 돈이 없었으니까. 처음에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나 예전에 설해마을에서 초밥 먹으면은 3만 원, 4만 원 이랬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뭐 하여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신설동 갔다가 그냥 간단하게 빨리 후딱 먹으려고 이제 초밥집을 한번 들어갔는데 그때 13,000원인가 15,000원인가 했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가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신설동 갈 때마다 항상 그 집을 갔었던 게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설해마을에서는 뭔가 정갈하고 깔끔하고 딱 좀 이렇게 좀 태가 난다. 근데 이제 신설 쪽은 좀 러프하고 한데 맛으로만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엔 난 신설동 게 훨씬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제가 옛날 연남동에서 장사를 했었잖아요. 거기가 유도인 거 보면 20, 30대 대부분 20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맞는 가격 대비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재료를 줄여서 프렌치 음식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돈가스, 뭐 냉면 그런 음식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리에 따른 또 상권이 또 그것도 바뀔 수는 아니야, 영서가 거기가 가격은 되게 좋았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이게 쳐다보면 아 여기 가서 밥이나 한 끼 먹을까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긴 했었죠. 너무 너무 화려하게. 바짝바짝 그냥 막 또 젊은 동네라 해가지고 어. 그 인스타 감성을 좀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예뻤어. 그렇긴 했죠. 형 홍춘이라는 가게의 위치가 제가 갔을 때 엄청 안 좋았거든. 그렇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처음 시작한 데는 더 안 좋았었지. 그래서 사실 나는 상권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게 그냥 일단 장사하는 사람이 상권이 좋든 안 좋든 일단 들어가면 거기 이제 묶이게 되잖아. 있는 돈 없는 돈 거의 몰빵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상권을 잘 알아보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뭐 모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상권이 안 좋아.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꼭 상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만을 기다렸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안 좋은 상권에서도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엄청 생각하고 또 막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만의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거며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가게에서 새로운 경험을 느낄지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상권은 안 좋아서 여기 지금 발목이 잡혀 있지만 요새는 또 온라인이 있잖아. 온라인에서 노출만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실행도 많이 꾸준하게 해왔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쌓이니까 이제 단골들도 늘어나면서 지금은 상권의 영향을 크게 안 받고 또 상권이 안 좋으니까 월세가 싸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이브한 비용을 우리가 이제가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또 고객들한테 돌려주면 서로가 더 좋아지면서 커지는 것 같고 환불? 환불이 아니지. 고객한테 같이 이제 돌려주는 거지. 그러면 같은 중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경쟁 위에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상권이 안 좋아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 막 뭘 열심히 했어. 그 지금 살아남았어. 두 개만 풀어봐.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을 엄청 신경 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짬뽕을 팔면 소사고를 하루 종일 우려가지고 그 가마솥에서 우려가지고 짬뽕도 끓이고 탕수육 같은 것도 일반 우리 가게를 와야 먹을 수 있는 탕수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플레이팅이나 뭐 맛이나 이런 걸 엄청 신경 쓰니까 지금의 우리 모카 탕수육이 생겼고, 그리고 온라인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체험단을 썼지만 나도 거기 노출하기 위해서 막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뭐 잘하든 못하든 막 릴스도 올려보고, 어떻게 보면 발악인데 또 그게 하다 보면 늘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할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고 하니까 느니까 그 시간이 쌓이면서 고객들이 알아봐 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꾸역꾸역 쌓아온 거지. 근데 그 결과치를 이렇게 느끼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근데 어쨌든 홍정호는 아무 어디 상권에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솔직히 나는 그러니까 물론 상권이 되게 중요한 거는 알지만 난 다 된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감 있어. 난 솔직히 상권 그냥 월세가 무조건 싸고. 난 산 정상에서도 해낼 수 있다. 아니야 거기는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제 세영이랑 같이 이제 개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리 두 자리를 보는 게 있거든요. 하나는 신축인데 좀 가격이 좀 있는 자리, 하나는 좀 구축인데 월세가 저렴한 자리. 그 보고 있는데 상권을 정해놔도 또 가게 자리를 또 보는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너의 지금 마음은 신축이야, 구축이야? 구축이 월세가 좀 싼 구축. 세영이도 구축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살짝 감아봐야죠. 신축적으로 좀 감아봐야 되는데 아니, 농담이고. 그거 뭐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두 개가 있어요. 신축인데 대로변, 구축인데 건물 상가 완전 안쪽, 노출이 전혀 안 되는. 신축 대로변 아니야? 월세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아, 2배? 네,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순대국밥집이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치면서 노출도가 조금 올라갈 거고, 연령대가 조금 높다. 그러면 한식을 하자. 그래서 입지를 보고 아이템을 선택을 한 거죠.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하고 점심도 잡을 메뉴. 아니 그러면 순댓국 옆에 있으면 순댓국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굳이 왜 이기려고 해요? 같은 순댓국으로 하는 게 아닌데.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쪽에 그만큼 오던 분들이 이렇게 꺾어서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아이템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꺾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물론 점심 시간을 통틀어서 경쟁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마케팅의 효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고. 점심에? 비밀이야.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야. 비밀이야. 순댓국 옆에서 뭐 커피 팔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저희가 상권과 입지를 보는 거는 기준이 그거였어요. 가게 식사, 배달, 그리고 포장, 이 3박자가 가능한 상권. 이제 입지는 조금 저렴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회사원이 아닌 그 토박이들을 조금 잡을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해서 형님 말씀대로 온라인을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땡겨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기준은 그거였어요. 영석이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맞아. 평소에 하던 이야기를 형이 많이 했어요. 하던 이야기를. 질문하기 없기. 오늘 한 얘기는 상권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치도 않을 수도 있다. 그치. 엄청 중요하면서도 그게 다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제력이 갖춰지면은 그때는 상권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예. 갑자기 궁금한 건데 요즘에 가장 합리적인 객단가가 얼마일까? 뭐 식사 아니면 한 끼?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아니야? 진짜 비싸요. 결국에 그렇게 되겠지. 그거는 회전율을 고려해봐야 되고 객단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수, 그 가게의 평수를 좀 고려를 해서 만약에 평수가 크고 회전율이 높다 하면 객단가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그거는 그 가게의 컨셉에 따라 조금 그거는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요즘은 일반 음식점을 해도 꼭 평수가 넓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오히려 평수 넓여서 테이블 텅텅 비워놓고 있는 느낌보다 딱 내가 잘 계산을 해야겠지? 테이블 수가 적더라도 북적북적해서 웨이팅도 좀 쓰고, 그게 요즘 웨이팅만큼 좋은 인테리어가 어디 있어. 그것도 내가 볼 땐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굳이 막 그렇게 평수가 꼭 넓거나 테이블이 많을 필요는 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정호야 내가 네 말 하나 들었어. 뭐 테이블 뺐냐? 아니
저번에 네가 우리 와갖고 매장 와서 먹다가 남성아 이거는 이 가격대를 해서 손님들이 더 많이 찾게끔 줄을 세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3일 전부터 지금 하고 있어. 맞아. 그 판매 가격을 세팅해놓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게 셰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혹 그게 잘 되면 제가 뭐 한 잔 먹는 거야? 밥으로 한 잔.